자, 오늘은 Elaboration Likelihood 모델에 대해서 합니다. 이게 마케팅 쪽에서는 광고할 때 많이 쓰는 이론들이고요. 설득, persuasion 이래서 설득, 광고 설득, 메시지 이럴 때 할 때 많이 쓰는 모델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Elaboration이라는 게 뭘까요? 한국말로 하면은 정교화 가능성 모델이에요. 그대로 번역하면 Elaborate 한다는 게 정교화시키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다음에 likelihood라는 게 가능성, 어떤 그런 걸 얘기하는 거니까 정교화 가능성 모델이라는 게 뭘까요? 대부분 보면 이거를 고관여, 저관여 제품이랑 연결해서 많이 씁니다. 고관여 제품, 저관여 제품. 그러면 과연 Elaboration Likelihood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늘. 이거를 한 사람은 페티하고 그 다음에 카시오포라고 불러요. 카시오포. 아마 이탈리아 사람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카시오포라는 사람이. 그래서 이탈리아 사람이고, 그래서 옆에 보는 사람 있죠? 그리고 오른쪽에 연도가 써 있죠? 연도가 써 있다는 거는 이제 돌아가셨다는. 우리가 쓰는 지금까지 했던 논문들 보면 거의 다 돌아가시고 있죠? 그만큼 이게 40년 전 논문이에요. 이것도 40년 전 논문들이라서 대부분 이제 고전이죠. 고전 논문들. 이제 쓰셨던 분들이 이제 다 별세하실 정도로 이게 오래된 저널들이라서 좀 아쉽긴 한데 이분들. 어쨌든 그 패티라는 분하고 카시오프라는 분하고 둘이 이제 가장 많이 쓰이고요. 보통은 ELM이라 그래서 나와 있습니다. 아이고, 요게 잘못됐네요. 제가 요걸 잘못했네요. 올리버가 아니고 80년대 썼던 건데 Dependent Variable은 뭐냐면 attitude예요. attitude, 태도. 결국은 이게 changed attitude라고 했는데 그냥 attitude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attitude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배운 많은 이론들이 전부 다 attitude였죠. 그죠? TRA, TPB, TEM, 그 다음에 우리 지난번에 배웠던 뭐죠? EDT 이론 이런 것들 보면 전부 다 attitude랑 연결이 돼서 다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비헤비어럴 연구들 보면 대부분 attitude랑 연관됐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같이 묶어서 연결해 주면 좋겠죠. 그 다음에 독립 변수들은 두 개입니다. 하나가 argument quality하고 peripheral Q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여기 보면은 또 하나는 central root라고 하고 하나는 peripheral root라고 하죠.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중심 경로, 주변 경로를 통해서 attitude가 변화된다, 형성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배울 논문은 광고에 있어서 persuasion, 광고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변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거 있죠. 광고 멘트가 중요하냐? 아니면 광고 하는 사람이 중요하냐? 딱 보면 이게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위에 보면 argument argument라는 게 설득해서 보면은 광고 메시지를 의미합니다. 위에 보면 이쪽은 위에는 메시지예요. 메시지. 그 다음에 밑에는 뭐냐면은 광고하는 사람, 오브젝트. 우리가 보면 템에서 초창기 모델에 attitude object라는 얘기를 했었죠. attitude object, attitude behavior 이런 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이제 attitude object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object, 대상에 대한 뭐냐면 광고를 하는 또는 설득을 하는 사람이 얼마만큼 전문가냐, expert냐 라는 얘기예요. expert라기보다는 요즘은 이제 광고에서 보면은 유명한 사람, 유명 연예인들이 나와서 하는 거죠. 그죠? 옛날에는 요즘은 다 김치 광고 이런 거 다 남자가 하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아줌마들이 좋아하시죠? 그죠? 김치 광고. 젊은 남자애들이 나오면은 김치 광고, 냉장고, 쿠쿠 이런 거. 선전할 때 보면 다 젊은 남자들이 와서 설명 많이 하잖아요. 그죠? 매출이 많이 올라간답니다. 그럼 결국 뭐냐? 이게 이미지 쪽이냐? 아니면은 아기먼트 퀄리티냐? 거기 나오는 거는 사람 얼굴을 보는 거지. 누군가 송중기가 광고했다라는 게 중요한 거지. 거기에 뭐 어떤 내용이 있고 이게 기능이 뭐가 어쩌고 저쩌고 별 의미가 없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능 중심으로 하는 게 필요한 거냐. 그래서 광고, 메시지, 정보 이런 게 중요한 개념이냐 아니면 Q, 페리페럴 Q라고 또 여기는 얘기하죠. Q라는 게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엑스퍼트, 이제 그 전문가, 그 주변의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게 중요하냐, 누가 얘기한 게 중요하냐는 거죠. 그래서 메시지 자체에 대한 거를 우리가 센트럴 루트라고 하고, 또는 여기 보면 아기먼트 퀄리티라는 얘기를 쓰고 있고요. 얘기를 하는 사람, 누가 얘기를 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게 이제 페리퍼럴 루트라고 하고, 여기 보면은 Q, 이제 뭐 엑스퍼트 또는 또 여러 가지 주변 환경, 이런 걸 통해서 태도가 변화한다라고 하는 건데, 과거에 이런 이론에서 여기 이 사람들은 뭘 했냐면은 여기서 연구한 거는 involvement, 관여도, 개인의 어떤 그런 관여도의 깊이에 따라서 결국은 이 두 개가 이 중간에서 인터랙션 이펙트를 갖는다라는 게 오늘 발표하는 연구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ELM 모델에서 우리가 얘기할 때는 이 고관여, 저관여를 이제 빼서 하고 그냥 중심 경로, 주변 경로로 요즘 나오는 논문들은 그냥 인과관계 분석할 때는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보면 ELM 모델의 핵심은 주변 경로, 중심 경로보다는 인볼브먼트가 미치는 영향력에 따라서 뭐가 되냐면 일라보레이션 라이클리후드가 높게 발생한다, 적게 발생한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일라보레이션 라이클리후드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인볼브먼트가 주요 핵심입니다. 센트럴 루트하고 페리퍼럴 루트보다는 오히려 인볼브먼트가 중요한데, 요즘 우리가 하는 ELM 모델을 보면 이제 요런 고관여, 저관여가 쏙 빠지고 중심 경로, 주변 경로에 대한 측면만 해서 이제 커절리티를 많이 봐요. 요즘 이제 나오는 논문들은. 그러니까 초창기 때 했던 원래 그런 ELM 모델의 그 모델보다는, 설명보다는 중심 경로 쪽으로 약간 변해서 이제 커절리티만 주로 보는 그런 개념으로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도 뭐 그래서 뒤에 아마 오늘 얘기하는 내용들이 아마 그런 내용들이 좀 있을 거예요. 보시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뒤에 오늘 발표하는 논문에는 이 모델이 안 나옵니다. 이 모델은 뒤에 가서 자기가 책으로 정립을 해서 또 내요. 그러면서 그 뒤에 나오는 모델에서는 이런 모형을 정립이 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모델을 보고 뒤에 가면 또 모형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70년대, 80년대 논문 보면 연구 모형이 없어요. 그죠? 대부분. 연구 모형이 없이 그냥 주로 이론적으로 설명을 해놓은 건데, 후대 사람들이 그거를 이제 커절리티 모형으로 만들면서 그거를 갖다가 많이 이제 쓰는 모형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 우리가 이번 학기 동안에 이론 모형을 좀 보기는 봤지만, 여러분들이 논문을 쓰시려면 최근 논문들을 좀 많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원전 논문 보고 그 뒤에 몇 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린 게 최근 논문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확장돼서 커절리티로 모형을 만들어서 쓰고 있는지를 따로 보시라고 한 게 그 이유 때문에 그럽니다. 옛날 모형들에서는 모형이 없어요. 모형이 없고 그냥 원리적인 얘기만 주로 많이 설명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ELM 모델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보는 내용에 모델이 없어요. 연구 모형이 없어요, 원래. 없는데 우리가 그거를 최근 논문들은 모형처럼 만들어서 이제 커절리티를 쓰고 있다는 거고요. 아마 이게 이거를 한국말로 번역해 놓은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런 책들에 보면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설득 메시지가 주어지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래서 센트럴 루트 쪽으로 가느냐, 페리퍼럴 루트 쪽으로 가느냐. 즉, 그 메시지에 집중해서 사람들이 보느냐, 아니면은 그 메시지보다는 다른 걸 더 선호해서 보느냐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한국말로 쭉 해놓은 건데, 원전은 이겁니다. 원본은 이건데, 보면 메시지가 들어오면 뒤에 보시면 나오겠지만 실제로는 여기서 크게 두 가지를 봅니다. 메시지가 일라보레이션 라이클리후드로 가게 되면, 그게 높아지려면 결국은 인볼브먼트가 돼야 되는데, 인볼브먼트에 되는 거에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 내가 여기에 동기부여가 돼요. 첫 번째가 동기부여고요. 두 번째가 어빌리티가 들어갑니다. 이제 이 모델 뒤에 보면 그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일라보레이션 라이클리후드 모델에서 중요한 개념이 센트럴 루트, 페리퍼럴 루트인데, 그거에 인볼브먼트가 어떤 영향을 주느냐, 그게 결국 일라보레이션 라이클리후드라는 개념으로 이제 연결돼서 나가고, 거기에 중요한 개념이 동기부여와 결국은 그러니까 인볼브가 돼야 되니까, 인볼브가 되려면 동기부여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자기가 관심이 있어야죠. 관심이 있는 쪽에 동기부여가 돼야 되니까 인볼브먼트, 관심이 있느냐, 그거에 그 제품에 관심이 있느냐, 그 메시지에 관심이 있느냐, 어쨌든 본인이 거기에 관심이 있어야 인볼브먼트가 올라간다는 의미고,
그 인볼브먼트가 올라가더라도 내가 그 처리할 능력이 안 되면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 오히려 또 줄어든다는 거죠. 인볼브먼트가 생기다가도 오히려 줄어든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빌리티가 중요한 개념이다. 여기 보면 아마 두 개가 될 거예요. 처음에가 동기 유발, 모티베이션이 중요하고요. 메시지가 들어오면 그 메시지에 대해서 동기부여가 되느냐, 처음에. 그리고 나서 동기부여가 안 되면 누가 광고하고 있지? 이런 걸로 보게 되는 거고, 실제로 이제 동기부여가 되면 그 메시지나 이런 거 중심적으로 내가 그거를 계속 이제 설득을 당한다는 개념이에요. 그러면서 뒤에 보면은 그거에 대해서 이제 뒤에 능력, 그죠? 어빌리티. 위에가 이제 모티베이션이고 밑에가 어빌리티가 되면서 가면서 이제 하이, 센츄럴이냐, 이제 하이냐, 이제 이렇게 또 넘어가는 거죠. 그렇게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그게 오늘 요거 발표하실 거예요, 그죠? 오늘 발표하실 논문이니까 잠깐 뒤에 있다가 보시면 될 거고, 여기 보면 이제, 아기먼트 퀄리티, 아까 전에 얘기했던 대로 메시지 자체가 중요하냐. 이게 뭐라 그랬죠? 아까 전에 봤던 센트럴 루트. 중심 경로죠. 즉, 메시지 자체가, 전달하는 메시지 자체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이제 집중해서 보느냐, 아니면은, source credibility가 이제 뭐냐면, 그걸 누가 전달해 줬느냐. 그 주변, 그 메시지보다는 그 사람이 더 중요하죠. 환경이라든가, 누가 전달해 줬느냐. 그러니까 메시지는 관심이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두 가지 중에 유즈플리스하고 시스템을 계속 사용하는 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본 논문이 이제 요거예요. 이게 그러면 뭐냐면은 템 논문하고 그 다음에 ELM 이론하고 합쳐가지고 만든 모형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는 것처럼 우리가 여러분들이 앞으로 논문을 쓰시려면 다양한 이론들을 어떻게 조합을 해서 만들어내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이거는 어디 나온 거냐면은 이게 헬스케어 인포메이션. 즉, 여러분 요즘 정보 보안 있죠? 개인정보 보안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도 여기 보면은 아규먼트, 어빌리티 두 가지가 들어가고요. 여기에 이제 개인정보 보안에 대한 그 개인의 이제 관심입니다. 여기에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 부분이 이제 그 ELM 모델이에요. ELM 모델. 그래서 ELM 모델이 들어가면서 여기 뭐라고 다니냐면은 포스트 애티튜드죠. 말하자면 애티튜드 체인지. 아까 전에 ELM 모델의 결과 변수가 이제 애티튜드 체인지를 본다고 했으니까 그거의 부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모델로 나와 있고요. 이거는 제가 옛날에 우리 그 이제 학생들 데리고 했던 논문이 있었는데 이게 좀 옛날 논문이에요. 벌써 한 7, 8년 됐죠. 근데 이거를 왜 했냐면 항상 그거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논문을 했을 때 이게 재밌는 논문이냐 관심 있는 논문이냐 이걸 보라 그랬죠. 그게 컨트리뷰션이라 그랬죠. 이때 나왔던 게 이거를 왜 했냐면 파워블로거라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파워블로거. 그죠? 요즘 뭐 다 파워블로거 많이 쓰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 말을 하면은 그 말한 사람들에 대한 팔로우들이 엄청나게 막 몰리고 뭐 이런 파워블로그라는 얘기가 막 그때 이슈가 됐었어요. 한때. 그래서 왜 파워블로그라는 그게 어떤 그 사람이 주는 정보가 중요한 거냐 아니면 그 사람에 대해서 사람들이 반응을 하는 거냐 이거를 보고 싶었던 거예요. 이때 당시에. 그래서 그걸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럼 어떤 모델이 좋은가를 찾다가 ELM 모델이 가장 적합하다 그래서 ELM 모델을 이용해서 트위터 이제 그거 파워 트위터죠. 파워 블로그고 이때는 뭐라 그랬더라? 이 트위터는 또 이름이 틀리던데. 그죠? 그래서 이제 팔로워가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사람들을 해서 그 사람들이 전달해주는 메시지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팔로우를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냐 아니면 그 사람 자체 유명인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들어와서 뭘 하는 거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연구한 논문이에요. 근데 이때 당시에 이제 이런 게 그 한 이슈가 됐기 때문에 이걸 연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자기가 어떤 주제를 정할 때 가장 최신의 자기가 맡은 분야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거리를 찾아서 연구하는 게 재밌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보는 사람들도 그런 요즘 이런 현상이 있는데 이런 현상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구나 이런 게 재밌잖아요. 이제 그럼 재밌으면 이제 그러니까 빠져드는 거죠. 그 논문에. 이제 그런 걸 좀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논문 쓰실 때도 그냥 남들 쓰는 것처럼 그냥 옛날 주제 갖고 쓰지 마시고 최근에 이슈되는 것들을 좀 끄집어내서 그거를 어떻게 설명할까? 설명하는 건 이 모델을 이제 잘 봐야 되는 거죠. 모델이
우리가 보면은 IT 쪽에도 뭐 30몇 개, 40몇 개가 되니까 그런 모델들 중에서 어떤 게 가장 이런 이슈에 적합할까를 풀어나가면 그 풀어나가는 맛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잘 설명하거나. 그 주제를 잡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이제 지도 교수님들하고 잘 상의해 보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모델을 잘 만들어 나가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게 논문 쓰는 맛이거든요. 여러분들은 하기가 목적이겠지만, 그죠? 대부분은. 근데 쓰더라도 재밌고 남들이 좀 많이 봤으면 좋겠고, 이런 거 한번 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린 거예요.